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970년부터 시작된 포항제철 제1기 건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종합제철소 건설에 대한 일본의 지원이 결정된 이후 일본과 세계은행의 조사단 파견, 한국실무진과의 교섭 등 준비 작업에 이어서 103만 톤 제철소가 건설되는 제1기 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전에 우선 제철소 건설 주체인 포항제철에 대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제철은 1968년 4월 1일 자본금 4억 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입니다. 자본금은 한국 정부가 3억 원, 국영기업 대한중석이 1억 원을 출자하였기 때문에 정부 지분 100%의 완전한 국영기업체였습니다. 포항제철 설립의 계기는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해 국제컨소시엄 대한국제제철차관단, 즉 키사가 조직된 것을 계기로 1967년 7월에 포항이 제철소의 입지로 결정되었고, 같은 해 9월에 대한중석이 종합제철 사업의 주체로 선정되면서 구상된 것입니다. 종합제철소 건설 주체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철소 건설을 위한 기반 조성 작업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의 230만 평에 달하는 부지 조성과 철도, 도로, 항만건설, 전력공급, 용수개발, 직원용 주택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 작업은 1968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12월 포항종합제철 건설에 관한 한일 간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103만 톤 종합제철소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항제철 설립 2주년이기도 했던 1970년 4월 1일 포항제철 종합제철소의 착공식이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에서 종합제철소 건설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1970년대 후반에는 약 1000만 톤의 철강제 생산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후에 정부로서도 이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착공식 이후 제철소 건설공사는 1973년 7월 3일 종합준공식에 이르기까지 약 39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착공 1년 차인 1970년에는 창고 설비, 시험 검정 설비, 열간 압영 공장, 중후판 생산 공장이 착공되었습니다. 공사 2년 차인 1971년에는 대형 고로와 LD 전로 설비가 가동되는 제선 공장 및 제강 공장을 비롯한 주요 설비 대부분의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고, 3년 차인 1972년에는 제철소 인프라와 관련된 철도 설비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준공된 최초 공장은 창고 설비로 1972년 6월이었고, 이어서 열간 압영 공장, 주로 선박용 강판을 생산하는 중후판 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나머지 공장은 1973년 준공되었습니다. 공장 건설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부토건 등 당시 한국 주요 건설업체가 담당하였고, 고로, 전로, 압연설비 등 주요 시설은 일본 업체가 제작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유수의 중공업 회사들이 제작하였고, 만들어진 해당 설비를 한국에 공급하는 것은 미쓰이물산, 이토츠 상사, 미쓰이 상사 등 일본 주요 종합상사들이 각각 담당하였습니다. 주요 설비 중 일본 업체가 제작을 담당하지 않은 것은 오스트리아의 페스트사가 공급한 중후판 설비가 유일했습니다. 고로는 일기공사를 통해 목표로 하는 조강 생산 연산 103만 톤 규모에 적합한 1660 입방미터의 용적을 가진 고로가 선택되었습니다. 제강 설비의 경우에는 103만 톤의 조강 생산을 하려면 1회 생산 능력이 200톤 정도가 되어야 했고, 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기 체제로 운영되어야 했는데 포항제철이 110톤급 2기를 주장하고 일본 기술진이 90톤급 2기를 권고함으로써 결국 그 중간인 100톤급 LG전로 2기가 선택되었습니다. 당시에 100톤급 전로는 이미 표준화되어 있던 설비였고 선진 제철소에는 200톤급 전로가 확산되고 있었지만 100톤급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주조 설비의 경우에 연속 주조법을 활용하려는 포항제철의 계획은 일본의 반대로 분계법으로 변경되었음은 앞서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경의 배경에는 당시의 일본의 연속 주조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현실적 요인도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제철의 입장에서도 원래 평로제강법의 기술인 분계공정 기술을 체득한 후에 연속 주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기술 축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점이 작용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아변설비의 경우에는 150톤급 가열로 2기를 도입하려는 포항제철의 원래 계획이 아변시설이 많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 일본 기술진의 수정 제안으로 같은 규모의 1기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신에 포항제철은 설비 공급 측인 미쓰비시와 협상 과정에서 사상 아변기 1기를 증가시키는 데 성공하여 품질이 더 우수하고 두께가 얇은 열연 코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항제철의 제1기 103만 톤급 조강 생산 능력의 제철소 건설 사업은 이미 조강 생산 능력이 결정되어 있었고 일본 자금을 쓰는 관계로 일본 업체에서 설비를 도입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음을 염두에 두면 비교적 우수한 설비를 구입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형 고로를 이용한 철강제 생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량의 고품위 철강석 및 연료탄인 코크스 제조용 유연탄 확보 또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포항제철 1기 설비인 103만 톤급의 제철소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연산 150만 톤의 철광석과 80만 톤의 연료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고품위 철광석과 유연탄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에 있어서 물론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당연히 일본을 통해 수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일본 역시 고품위 철광석과 유연탄이 나지 않는 나라이므로 한국에 설비를 공급하는 일본 종합상사들을 통해 위탁 구매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 상사와 신일본제철은 위탁 수수료가 포함된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일본을 통한 원료 구매는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와 포항제철은 호주 및 인도 등에서 원료를 직접 구매하기로 방침을 바꾸었고 현지 대사관 직원을 총동원하고 박태준 사장이야 포항제철 경영진이 현지로 건너가서 직접 협상을 전개한 결과로 호주와 인도 그리고 미국에서 원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광석의 경우 호주의 2개 회사, 인도의 2개 회사로부터 그리고 연료탄의 경우 호주 3개 회사와 미국 1개사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철소 건설 및 가동을 위한 종업원의 기술훈련은 일본 주요 철강업체와 기술 용역 계약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1969년 12월 포항종합제철 건설에 관한 한일 간 합의서가 체결된 직후부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철강 3사인 후지제철, 야하타제철, 일본 강관으로 구성된 저펜그룹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으면서 공장 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이들을 당시에 JG그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저펜그룹과 체결한 기술 영역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포항제철에 들어설 설비의 내용에 대한 엔지니어링, 즉 예비기술계획서의 작성과 1, 2단계에 걸친 본 기술 용역 계약이었고 두 번째는
포항제철의 기술요원들에 대해 일본 내 제철소에서 기술연수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실제 건설 과정에서의 기술 자문과 더불어 시운전 과정을 포함한 초기 조업을 지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포항제철 기술요원들에 대해 일본 내 제철소의 기술연수에 대해서는 제철소 건설이 본격화된 1971년과 72년에 걸쳐 각 분야별 대상자를 합하여 수백 명이 파견되어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파견된 것은 1972년으로 271명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은 1972년 7월 4일 포항 1기 설비 가운데 생산공장으로는 최초로 중후판 공장을 1개월 앞당겨 준공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박태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환송 속에 호남정유 여수공장 유류저장 탱크 제작용으로 중후판 제품을 처음 출하하였습니다. 나아가 그해 10월 3일에는 포항 1기 핵심 설비의 하나인 열간 압용 공장을 예정 공기보다 한 달여 단축해 준공하고 조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제1고로 출선구에서 황금빛 첫 쇳물, 즉 용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 건설해본 대형고로에서 쇳물이 나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임직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감격에 겨워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제1고로의 가동을 알리는 화입, 다시 말해 불을 넣는 것이 6월 8일 오전 10시 30분이었으니 그때부터 이 21시간 동안 기원하며 기다린 끝에 거둔 쾌거였습니다. 대형고로는 종합제철을 상징하는 설비이며 고로가 생산하는 쇳물, 즉 용선은 조업에서 큰 의미를 지니기에 포항제철 1고로의 화입과 첫 출선은 포스코 50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고로의 첫 출선 이후 포항제철은 1973년 6월 15일 제강공장에서 LD절로 출현, 즉 고로로부터 용선, 즉 쇳물을 받아 산소를 불어넣어 불순물과 탄소를 제거하고 쇳물 상태의 강철인 용강으로 정련하는 작업을 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분계공장과 강편공장을 준공함으로써 10개 공장 12개 설비 모두에서 시험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착공 39개월 만에 포항 1기 103만 톤 설비 건설을 모두 완료한 포항제철은 1973년 7월 3일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 사장 등 내외 기빈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1기 종합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 1기 건설은 제선, 제강, 아변, 지원설비 등 총 22개의 공장과 설비를 일관 공정 아래 둔 사업으로서 건설 인원은 연인원 315만 명 이상이었고 건설비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의 3배에 해당하는 1204억 원이었습니다. 포항제철 1기 공사가 마무리되고 제철소가 가동을 시작하면서 한국철강산업은 본격적인 성장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포항제철이 준공된 1973년 정부는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포항제철의 가동은 본격적인 중화학공업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10번째 강의에서는 1970년대 철강산업이라는 주제로 1973년 포항제철의 1기 공사 준공으로 103만 톤 일관제철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한국철강산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화학공업화 선언으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철강 수요에 대처하고자 포항제철 2, 3기 설비 증설이 연이어 추진되는 한편으로 민간 철강업계의 발전 역시 뚜렷해지는 상황과 그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